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번 이렇게, 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오늘은 영조의 탁평정치, 영조, 정조, 세도정치까지 조선 후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마지막 부분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좀 안타까움이 좀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시험은 잘 나와요. 시험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것만은 분명히 안타깝건 어쨌든. 자, 영조의 탕평정치, 영조의 탕평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아이고, 왜 안 되지?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요 탕평파라는 단어예요. 탕평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영조도 정조도 탕평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탕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정조보다는 영조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는. 자, 탕평파 이렇게 갖고 불러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영조의 탕평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영조가 왕이 되는데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노론이에요. 자, 그래서 영조가 왕이 되는데 이제 경종과의 경쟁에서 경종을 밀었던 건 소론, 그다음에 영조를 밀었던 건 노론이에요. 근데 경종이 3년 만에 죽어요. 3년 만에 죽자 이제 영조가 왕이 됐고 그래서 영조를 뒤에서 밀었던 노론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영조는 노론 집권 세력들을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세자가 아니라 세제라고 그래요. 그때는 세제. 왜냐하면 경종의 동생 자격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세제일 때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소론 가운데 온건파를 등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영조가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영조가 왕이 됐을 때 얼굴 색깔이 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얀 거 맞겠다. 환해지기보다는 이건 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얘졌겠죠. 왜? 이미 다 우리는 뭐 했다?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조는 이들 소론 세력을 죽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나 같은 강경파들은 죽였지만 소론 온건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이 사람들에게 관직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직에 오르는 소론들은 어떨까요? 영조에 대해서. 첫째도 충성, 둘째도 정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노론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시켜요. 그래서 이때 등용된 소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탕평파라고 불러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제 정치의 균형을 이뤘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정치적 균형을 이뤘고 이 위에 누가 군림하는 거예요? 왕이 군림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영조의 탕평 정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탕평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100%보다 영조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비석이죠. 요건 어디에 있는 비석이죠? 무슨요? 예. 대학교. 대학교? 성균관? 성균관 대학교에 가면 입구에 보면 요 비석이 있어요. 솔직히 성균관대는 별로 가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요? 좋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엄청 힘들고 돼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성대는 올라가면서 좀 힘들었고, 매일마다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을 볼 때 존경심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성균관대 입구에 지금도 요 탕평비가 있어요. 탕평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건 분명히 탕평책인데 이게 비석이 있는 거다. 여기 보니까 원만에 편벽되지 않으면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백해 원만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까지는 필요 없고 뭔 비석이 나오는데 탕평정책이다. 그러면 답은 영조예요. 정조는 어떻게? 정조는 나오면 수원화성이나 규장각으로 나오지 비석으로 나오진 않아요. 비석으로. 물론 이제 교사가 이렇게 찍는 걸 가르치는 교사. 가 되면 훌륭한 교사죠. 그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텐데 아무튼 요 탕평비가 나오면 영조입니다. 자, 이조전랑의 이 사건을 약화시켜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조전랑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이조전랑 우리 저번에 선조 때 동인과 서인 붕당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바로 요거였죠. 뭐예요, 애들이? 얘네들 뭐냐고요? 이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사 관리들. 예, 3사는 뭐 하는 부서예요? 이게 3사는 뭐 하는 역할을 했었죠? 언론을 공론을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왕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관리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3사 관리를 추천하는 게 이조전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붕당이 예를 들면 노론이, 예를 들면 소론이 이조전랑의 자리를 차지하면 나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조전랑을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붕당들끼리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는데 영조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왕권이 약화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조전랑 인사권을 약화시킵니다. 즉 후임 추천권을 없애버리죠.
후임 추천권을 없었다. 그 다음에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서원하면 뒤에 나오는 이제 대원군 때 이야기가 나오고 대원군은 뭐 전국에 47개만 빼놓고 다 없앤 거고요. 영조는 한 200여 개를 없어요. 200여 개를. 그러니까 영조 것이 규모는 좀 적습니다만은 아무튼 서원의 정리도 또한 영조 때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영조의 탕평 정치, 탕평파, 이조전랑의 인사권 약화, 그다음에 서원 정리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영조는 왕권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개혁 정치를 추진합니다. 이 개혁 정치도 영조 거하고 정조 거하고 좀 구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로 시험 문제 다음 중 영조 거, 정조 거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럼 뭘로 나올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과 관련된 개혁 정치 그래요. 그러니까 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왕을 상징하는 유물 이거 갖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알아야 돼요. 엔드 값으로. 신문고. 와, 이것도 있다. 그죠? 신문고를 맨 처음에 설치했던 건 조선 태종 때였어요. 태종 때였는데 거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가 이제 영조가 다시 이걸 부활시켰다. 요즘 뭐 청와대 뭐 신문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신문고 이야기가 나오면 태종과 영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백성의 요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거요. 균역법. 요거 쓰라고 하면 애들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쓰냐면 군이라고 써요. 근데 군이 아니에요, 군이. 같이 만화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 이제, 요거 보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더 헷갈렸어요. 아니, 군포 부담을 줄여줬어요.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으니까 답을 쓰라고 하면, 군포지. 그러니까 군역법. 이렇게 쓰죠. 그러면, 굉장히 비겁하지만, 우하고 유. 이거 하나 갖고 우리 틀렸다고 해요. 비겁하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군이라고 쓰면 이건 군대 하는 거고 요 시험 문제는 이 균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평균 있죠. 평균. 균등할 균자예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역을 균등하게 했다. 그래서 균역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을 균등하게 했다는 것은 일반 상민들만 냈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고 그러면 돈이 절반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절반으로 줄였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양반이나 선무군관포. 그렇죠. 지주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시켰다. 그래서 일반 상민들만 했던 것을 균등하게 했다. 그래서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이제 좀 옛날에 막 외울 때만 막 군역법이라고 외웠다가 틀리고 나면 막 화냈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의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미를. 형벌제도. 이렇게 조선시대 이렇게 옛날 영화 유명한 거 장혁이 나왔던 거 추노 있죠. 추노. 도망가다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딱 노읍이라고 딱 찍어줘. 이제 낙형인데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 요거 없었고요. 압슬형은 뭐냐면 막 무릎 위에다가 막 엄청난 자갈 있죠. 막 올라가고 막 맷돌 같은 뼈가 막 부러지게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가혹한 형벌 제도를 없애줬어요. 가혹한 형벌 제도를 없었다. 그 다음에 속대전. 이 속대전은 이 속은 한자로 하면 이을속이라는 거예요. 이을속. 그러니까 대전은 헌법이라는 이야기고요. 이어서 만들어진 헌법. 그럼 언제 이후에 이어서 만들어졌냐면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조선의 헌법. 경국대전. 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성종 때 만들어졌으니까 거의 만들어진 지 한 300년이 지났단 말이야.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할 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강산이 이미 10대포도 더 변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있긴 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법을 한번 바꿨다. 속대전.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 후기 뭐 중간에 외남도 있었고 호남도 있었고 조선 후기 굉장히 많은 사회 변동이 있었는데 사회 변동을 따라가지 못했던 법 체제를 이제 정비를 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이 그만큼 이제 뭐 편해졌다. 좀 개선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혁 정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조거입니다. 정조거. 자, 정조의 탕평정치,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탕평책이라는 것들은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걸 막고 골고루 나눠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조도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자, 장원세자라고도 하죠. 영화 사도 있었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장원세자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죽음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이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건 노론 세력이었는데, 장원세자의 죽음에 찬성한 사람들이 그냥 꽉 막혔죠, 새끼들. 뭐예요? 그래서
벽파예요, 벽파. 이제 그래도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시파하고 조금 남아있던 소론들이었어요. 소론들.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노론 벽파는 다 죽어야겠지만 워낙 이 사람들이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왕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조가 이들 노론 벽파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소론과 남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로 등용하고 이걸 상징하는 게 이제 정조 때 이제 남인 세력. 이 남인은 우리 저번에 환국 어떻게 외웠지? 세 글자 앞에? 뭐 어떤 거? 이니셜 쳤다 따가지고. 저번 주에요? 네. 기억. 환국 외울 때 경기갑 그랬잖아. 한국. 네, 환국이요. 뭘로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요. 한국? 코리아? 딴 거. 한국으로 들었어요. 그래요? 이놈은. 그래요.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할 거야. 이거 뭐로 들렸는가는. 지금 저 선생님 앉아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한국 이야기할 때 경기, 갑. 그래서 마지막이 갑술왕국이잖아요. 갑실왕국을 계기로 해서 거의 뭐 남인들은 완전히 몰락을 했었는데 그 몰락했던 남인 세력들을 다시 등용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의정으로 삼았던 거죠. 최재공입니다. 최재공. 그래서 이제 고른 인재 등용을 시도했던 게 이제 정조의 탕평 정책이고요. 그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왕도 어쩌지 못하는 강력했던 노론벽파. 이 사람들이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왕권 강화와 관련된 개혁 정책을 시도를 합니다. 규장각. 제가 여기다 그림은 출연 안 했지만 우리 책에 있나? 규장각? 책이? 사진이요? 없네. 그쵸? 수원 화성밖에 없네요. 책에는요. 이 규장각 이제 창덕궁에 만들어놨던 왕실 전용 도서관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왕권 강화와 관련된 아니면 사회 개혁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여기서 마련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규장각 검서관이라고 불러요. 요 가운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되게 이제 언제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 뭐 영정주 시대 뭐 어떤 이 사람들 실학. 유명한 실학자들이잖아요. 실학자. 뭐 유득공 하면 유명한 책 발해고. 그렇죠. 이걸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용을 해서 정조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다 뭐 출신이었냐면 서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는 능력이 있으면 신분을 구애받지 않고 고른 인재 등용을 통해서 이제 왕권 강화와 그다음에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장각과 또 더불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초계문신제. 얘는 이제 37세 이에 이제 젊은 문신들을 규장각에서 특별 교육을 했는데 이 규장각 검서관 출신 가운데 한 명이 유명한 바로 이제 정약용이죠. 정약용, 서유고, 임원경제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이가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계문신제를 실시해서 이제 왕권 강화를 뒷받침했다. 뭐 어떻게 보면 규장각 검서관, 그다음에 초계문신 둘 다 이제 정조의 오른팔들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서울에 대한 차별 완화.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네네네.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자, 얼자 그래요. 우리 홍길동 있죠. 홍길동 이야기할 때. 홍길동 아마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 그렇죠. 그렇죠. 아빠라 부리지 못하는 그 서러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홍길동은 정확하게 따지면 서자가 아니라 얼자죠. 엄마가 왜? 노비였기 때문에. 그죠? 서자는 양인인데 엄마가 첩인 거고요. 얼자는 노비. 조금은 다르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자는 어디서 끼지 못해서 서자마저도 그러는데 그잖아요. 네. 장용영 이것 또한 왕권 강화를 위한 이제 왕의 친위부대였다. 얘도 뭐 내기에 따라서는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원 화성 정치 경제적 기능을 보여했고 개혁 중심지로서 육성을 했고 요 수원 화성에다가 이제 장용영이라는 부대의 훈련을 요 수원 화성에서 시켜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수원 화성 놀러가 보면 그 밑에 보면 정조가 이렇게 행차했다고 하는 행궁이 있거든요. 그 행궁에 보면 이제 장용영 군인들이 무예 도보 통지 11수를 이제 막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수원 화성 가보셨어요? 네네. 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리장성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리장성 못 가봤어요. 그래? 네. 수원 화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수원 화성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굉장히 둘 다 좀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 통공. 신의 통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의 보장. 이게 조선시대 때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억제했던 단어 네 글자. 금난정권?
금난 정권. 이 금은 금할 금자죠. 이게 난전. 어지러울 난자의 시장 전자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시장을 금할 수 있는 권세권, 권리. 이 금난 정권이 있었고, 이 금난 정권의 권리를 향유했던 서울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이 시장 상인들이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독점한 거죠. 그쵸. 독점하다 보니 가격은 비싸고 물건질은 떨어지네. 형편없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조가 통공정책을 했는데, 이 1791년이 신해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갖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신해통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해통공. 얘도 요즘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리 한국사라는 것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문화 이런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 규제를 절폐한다. 그러면 이제 정조의 이제 신해통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조 때 속대전. 이 있었는데 정조 때 또 한 번 또 바꾸죠. 대전 통편과 대전 많은 친구들이 야, 좀 너무한다. 대전을 너무 좋아한다. 근데 이제 경북대전, 속대전 여기까지는 그러는데 대전, 배통. 통편 심지어는 요거 모의고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외우기 쉽던데. 그렇죠. 통자가 앞에 있으면 돼요. 네, 히읗이 맨 끝이니까. 아, 활동은 아, 맨 그래? 마지막에 보내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 통자가 먼저 있는 게 앞에요. 통이 세 번째 있냐, 네 번째 그렇죠. 있느냐. 통통 튀는데 네, 앞에 있는 통이 있고 뒤에 있는 통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너무나 많은 걸 알려주나? 큰일 났다. 자, 세도정치까지 마저 보도록 합니다. 정조 임금이 49수에 돌아가세요. 49. 네, 9수. 20살도 못 썼어요. 사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을 보면, 연탄가스. 연탄가스? 최첨단 무기죠. 그 당시에 볼 때는. 가스를. 석탄을 이제, 저 밑에 이제 온돌, 석탄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뭐 그런 부분도 나와요. 영원한 제국.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800년에 정조 임금이 돌아가세요. 연도 외우기는 쉽죠. 이건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야? 진짜 어려워. 몰라도 돼요. 정조 임금이 왕이 된 게 몇 년이냐면, 연도요? 네.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게 정조 임금이 왕이 된 게 1776년이에요. 1776년. 네. 그래서 정조 임금이 왕이 된 걸 기념으로 해서 미국이 그때 독립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편하죠. 네, 연도 외우시기 편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세도정치.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린 왕들이 연속적으로 즉위를 합니다. 순조, 헌종, 그 다음에 철종까지. 자, 순조 11살이 왕이 됐고요. 헌종 8살이 왕이 돼요. 8살이 왕이 돼요. 그리고 23살에 죽었어요. 철종, 강화도령이라고도 하는데 19살에 왕이 돼서 33살에 죽었는데 좀 미스터리예요. 와이프가 8명이나 있었고 자녀가 11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다 죽어요. 1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옹주가 뭐죠? 그러니까 정식 황후가 그렇죠. 아닌데. 네, 어떻게 우리 후궁. 네, 후궁의 몸에서 나온 공주가 그렇죠. 우리 덕혜 옹주 그렇잖아요. 그죠? 옹주인데 이 옹주만 한 명 살아요. 이게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대원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또 등장을 하는 거죠. 대원군, 이제 흥선대원군. 이제 우리 조선시대 보면 대원군이 3명이에요. 철종의 아버지가 전개대원군이고요. 그 다음에 선조의 아버지가 이제 덕흥대원군 그러는데 흥선대원군이 등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철종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어린 왕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왠지 모르게 모자라신 분들이 왕이 되면서 왕실의 외척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죠. 3대 60년간 세도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안동김 씨, 풍양조 씨, 또 안동김 씨.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이제 특징은 뭐냐면 세도정치의 특징은 왕권이 당연히 약화돼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조선후기 비변사가 장악을 합니다. 얘도 이제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후기 정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왕권이 약했다. 왜 그랬느냐? 모든 권한이 비변사에 집중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고 그러면서 정치기강이 해이되고 부정부패 이제 상징하는 거 매감 매직 이 성행을 했고 그럼 돈 주고 관리가 됐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받아내야죠. 본전 뽑기. 네. 이 본전 뽑기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로 되는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의 문란. 정치 기강 문란은 백성의 수탈로 연결이 됐다. 세 가지죠. 맨 위에 있는 거. 전정, 땅세금. 이건 아까 안 했던 건데 옛날 책에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책에는 없었는데 정조가 이제 어때요? 붕당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지방에 있는 향촌 세력들이 이 붕당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향촌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줘요. 수령의 권한을. 그렇게 해서 수령의 권한이 세지다 보니까 이게 정조 같은 왕을 할 때는 지방의 수령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했었는데 세조정 시기가 되니까 지방 수령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령의 권한이 변학도와 같은 수령이 등장해도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삼정의 문란으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뿌리가 정조의 잘못된 정책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정염, 그 다음에 군포, 죽은 사람, 백골징포, 어린 친구들, 한국정정. 예, 뭐 이렇게 거뒀던 거고요. 얘도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뭘로 이제 세도 정치 인용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여기 보니까 시합이 상복을 맛보고 갓난아기 배냇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삼재가 군대에 신전이 백구첨정, 황구첨정 다 나오는 거죠. 백골징포구나. 자,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이 황국이에요. 춘대 추납이죠. 춘대 추납. 가장 심각한 문란상을 보여줬다. 돈 꾸지도 않았는데 꿨다고 해갖고 연말에 이제 무조건 하세요. 이자를 받아갔던 제가 주로 했던 삥 뜯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까지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다가올 날이 서서히 이제 기쁘세요? 모르겠네요. 만나면 기쁘죠. 네네네. 자, 이제 가까워오니까 자, 이제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조금만 있으면 배워요. 감사합니다. 자.